덥고 습한 계절은 음식이 상하기 정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하면서 한 끼 식사로 좋은 김밥이나 유부초밥, 피자빵 같은 음식들은 잠깐만 놔둬도 금세 시큼하고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곤 하는데요. 음식을 잘못 먹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식중독. 이 식중독은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과학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식중독이란 말 그대로 음식 속의 독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주로 음식물이나 물에 섞인 유해 미생물, 예를 들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것들이나 그들이 만든 독소가 몸에 들어와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음식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데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높아진 기온 속에서 활발히 증식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이 식중독균에 오염되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식중독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 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려는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식중독균이나 독소를 빠르게 없애기 위해 우리 몸은 즉각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위나 장 상부에 독소가 존재하면 구토를 하고 장 하부에 독소가 도달하면 설사를 유발해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죠.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식중독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때때로 균이 장벽을 뚫고 온몸으로 퍼지면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픈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식중독균은 신경마비나 근육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고 감염되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즉 식중독균 감염은 가벼운 배탈부터 위험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식중독균들이 존재합니다만 대표적인 7종의 식중독 원인균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장염 비브리오균,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노로바이러스가 바로 그것들인데요. 왼쪽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병원성 대장균은 동물의 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 중 병원성을 나타내는 대장균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품,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 등을 통해 발생하는 녀석인데요. 우리 몸에 심한 설사를 유발하고 집단 식중독의 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설사 등을 유발하는 병원균부터 심한 경우 덜 익힌 고기에 유래한 장출혈성 대장균은 햄버거병이라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모넬라균은 주로 달걀 껍데기나 오염된 육류에서 발견되며 복통과 발열, 설사를 초래합니다. 특히 달걀로 만든 음식, 예를 들면 달걀 지단이나 오믈렛과 같은 음식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거나 교차 오염에 의해 오염된 경우 상온에 두면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을 만진 후 손 씻기가 예방에 중요합니다. 다음은 캠필로박터균입니다. 보통 덜 익힌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에 존재하며 감염될 경우 고열과 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리 시 닭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죠. 캠필로박터균은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어 교차 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장염 비브리오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이 원인이 되어 급성 설사나 구토를 유발합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도시락이나 크림빵 등이 오염된 경우 실온에서 잘 증식하며 강한 독소로 음식 섭취의 1시간에서 6시간 내에 격렬한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균으로 사람과 동물의 장소, 토양, 하수 등 자연에 널리 분포합니다. 특히 이 균은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어 생존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끓여 조리해도 완전히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한 뒤 실온에 천천히 식히면 다른 균들은 모두 죽어도 퍼플린젠스 아포는 살아남았다가 음식 내부에서 발화하여 급속히 증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취급하는 곳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복통과 묽은 설사를 유발하며 가스 때문에 복부 팽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녀석으로 추운 환경에서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여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감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되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고 대부분 며칠 내 자연 회복되지만 전염력이 높아서 집단 발생하기 쉬운 주의를 요하는 녀석이죠. 영상에서는 7종의 식중독균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사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종류만 해도 수십 종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이런 균들이 증식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죠.
그렇다면 식중독균이 의심될 때 이를 확인하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거에는 병원체를 배양해서 찾는 방식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씩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코비드-19 신속 검사에 활용되었던 방법인 PCR 검사를 식중독균 진단에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식중독균의 유전자에 아주 작은 조각만 있어도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식중독균을 빠르게 검출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형태의 이동식 검사실인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 바로 이 PCR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차량에는 실험실이 통째로 갖춰져 있죠. 차량 내부에 시로 전처리실, 신속 검사실, 유전자 분석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달리는 미니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식약처의 신속 검사 차량에 방문해서 어떻게 현장 검사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서울지방식약처입니다. 제 뒤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중독 신속 검사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식중독 의심식품이나 환경실험을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 이 차 안에서 검사를 이행하는데요.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를 사용해서 병원성 대장균을 비롯한 17종의 식중독균을 동시에 검사합니다. 무려 4시간 안에 그 결과가 나와 원인균을 밝혀낼 수 있죠. 이것은 전통적인 배양 검사가 원인균 확인까지 수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혁신입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위한 음식 또는 재료를 채취합니다. 오늘 분석을 진행할 샘플은 그럼 이건가요? 양배추 샘플이요. 이런 식으로 식재료에 대한 분석이 식재료도 하고 다 만들어진 식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전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모든 균을 제거한 물을 담아서 잘 흔들어줍니다. 저 멸균액 안에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검사할 수 있는 균이나 대상들이 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열로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체가 섞인 물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병원체만을 분리시킨 뒤 몇 가지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서 비로소 유전자 추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이 다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 팁을 얘가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최종적으로 이쪽에 마지막 DNA 추출물이 여기에 받아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출을 위해 처리한 용액을 유전자 증폭장치 키트로 옮기게 되는데요. 키트 안의 공간이 생각보다 많죠? 이게 이제 RT-PCR 키트라고 하는데요. 식중독 17종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냥 여기에도 오염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는 거를 맨 위에 하고 그 다음은 얘네들이 PC예요. 포지티브 컨트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 두 번째 열에 확인을 하고 네. 포지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네. 거면 얘네들은 그러면은 실제 균 그렇죠. 뭐 샘플이 리스테리아, 뭐 살모넬라, 정추골살 대장균 뭐 이런 것들에 그런 PC가 모여 있는 포지티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균이 들어있는 네네 그렇죠. 균의 DNA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개. 하나의 장비로 동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RT-PCR이. 키트에 처리된 샘플을 잘 넣었으면 본격적으로 유전자 추출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에 키트를 넣어 유전자 증폭을 시작하는데요. 미생물의 DNA가 있다면 장치가 그것을 수십 번 증폭해 미량의 균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얘네들은 NTC예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요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져야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 이게 PC만 선택한 거예요. 17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발견이 됐잖아요. 아, 요기 렉이 바실로스랑 황새 포도상 구균이랑 그 다음에 여시니아를 보는 곳이었거든요. 네. 바실러스 세레우스 얘가 이렇게 숫자가 뜨잖아요. 아, 네. 그럼 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겁니다. 아,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식중독 균 중에 하나인 네네네. 것이죠. 네. 리얼타임 PCR 장치는 미량의 유전자가 있어도 약 40번의 증폭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검사하고자 하는 식중독균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몇 시간 만에 이 음식 또는 식재료에 어떤 균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속 검사 차량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입되어서 활약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북적이는 휴게소나 지역 축제,
그리고 국제행사 등에서 구시식품위생점검과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은 17가지의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안에 신속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건이라도 균이 발견되면 배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올해 개최된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여 오찬, 만찬 배식 전에 식재료와 조리음식 대상으로 총 1,563건을 검사하였고 11건에 대해 식중독균을 검출하였습니다. 이 검출된 음식들은 모두 폐기 처리되어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인원들의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냈죠. 이것은 국제행사에서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식약처의 신속검사 차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의 신속검사 차량은 국내 주요한 행사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중독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따라주신다면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칙들이 있는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뉴 슬로건인 손보구 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 씻기. 조리 전후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은 식중독균의 전파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손 씻기가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보관 온도 지키기. 음식은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냉장 5도 이하, 냉동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냉장고에 넣었다 해도 오래 지나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세균이 순식간에 증식하니 실온에서 방치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구분 사용하기. 도마와 칼 등의 조리도구는 익힌 음식의 용과 날음식용으로 용도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자른 도마로 바로 채소를 썰면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조리기구를 각각 구분하거나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과 소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열하기. 고기나 계란, 해산물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면 대부분의 유해세균이 죽습니다. 회나 날것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충분히 가열한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물은 끓여 드시거나 정수된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척 소독하기. 식재료는 조리 전에 깨끗이 씻고 주방 환경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하고 행주, 도마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거나 열탕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제거하려면 꾸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식중독에 걸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중독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면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든요. 이로 인한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되 가능하면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면 전해질과 포도당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온 음료나 식염포도당 용액이 있다면 훨씬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토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식중독이 걸린 것이 확실해졌다면 식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토나 설사가 심할 땐 억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위장을 쉬게 하는 게 좋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미음이나 쌀죽처럼 기름기 없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금씩 섭취를 시작합니다.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유제품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설사와 구토가 지속되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확산되지 않도록 조리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식중독은 휴식과 수분 보충만으로도 몇 시간 혹은 며칠 내로 회복되지만 고열이 나거나 피가 섞인 설사, 하루 종일 물도 못 마실 정도의 구토, 현기증이나 의식 저하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영유아도 식중독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의사의 판단 아래 수액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죠.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한 뒤 집단으로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자체 또는 1399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처법을 지키면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 취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역시 되도록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위생. 우리 모두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또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시각처의 신속 검사 차량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는 과학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의 식탁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